이민 단속 요원들이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해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아이스의 강력한 단속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주민들도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의 강력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이른바 전국 셧다운 시위가 이번 주 금요일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민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무차별적 단속으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단속 요원들이 이번엔 에콰도르 영사관에 무단 진입을 시도해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하원 의원이 액체 분사 공격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에콰도르 영사관. 문을 강제로 열려던 미 이민 단속 요원을 영사관 직원이 막아섭니다. 이민 단속 요원은 영사관 직원도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다 철수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 영사관까지 무단 진입하려 한 겁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에콰도르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방시켜야 한다며 인신공격을 했던 미국 최초의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 하원 의원은 액체 분사 공격을 당했습니다. We must abolish ICE for good. DHS Secretary Kristi Noem must resign or face impeachment. 악취가 나는 액체를 뿌린 50대 백인 남성은 체포됐는데 액체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단속 요원 총격에 숨진 보훈병원 간호사 프레티 사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초기 보고서가 미 의회에 공개됐습니다. 사망 사건 직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설명과 달리 프레티가 권총으로 위협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Wishing to inflict harm on these officers coming brandishing like that and impeding their work that they were doing.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의 강경 이민 정책을 수행해온 놈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놈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아이스의 강력한 단속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 주민들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회 낙하색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요원들이 실제로 피부색과 억양만 보고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어 외출조차 꺼리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특히 한인 입양인들조차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have two young children. Whenever we go out, we hide air tags on them, just fearing if we get pulled over, detained, and they're left in the car, as we've heard reports of children being left in cars, that they could, that someone could find them. Korean and other transnational adoptees are all first-generation immigrants. Most of us are U.S. citizens, but ICE is creating conditions where that doesn't seem to matter if you'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I make sure I have my U.S. passport with me, and I hide an electronic tracker somewhere on my person before I leave, just in case. 한 한인 식료품점은 코로나 팬데믹 때 매출이 10% 정도 줄었는데 현재는 60% 이상 감소했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국토안보부 예산 삭감안에 상원 의원들도 찬성하도록
전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아이스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이른바 전국 셧다운 시위가 이번 주 금요일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을 축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출근과 등교, 쇼핑 등을 전면 거부하자며 집단 보이콧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LA 지역에서는 아이작 브라이언 캘리포니아 주 하원 의원과 샤샤 르니 페레즈 주 상원 의원 등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타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업 도중 학교에서 나와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는 빙엄 고등학교와 컨스 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 학생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민 단속 방식이 과도하고 폭력적이라며 이민자 가정에 불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ot all of us are able to vote, but all of us deserve to allow our voices to be heard. I've had an uncle who has been detained and possibly deported, and where I can't see him and are really in reality our leaders have failed us.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시위 참여 시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가 사건과 관련된 요원들을 행정 휴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요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프레티가 폭력적으로 저항해 요원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며 초기 발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설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당시 요원들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슈퍼볼을 앞두고 아이스의 경기장 현장 배치 가능성을 두고 지역사회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슈퍼볼 기간 중 아이스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이스는 그동안 대형 스포츠 행사에서 보안과 범죄 예방 활동을 담당해왔지만 이민 단속 목적의 활동은 이례적입니다. Introduce policies like ICE-free zones, which will allow the city of San Jose to sue the federal government to ban them from accessing and commandeering open public lands. 국토안보부는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볼은 오는 2월 8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없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협상대표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정부 설득에 나섭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이유는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무역 합의에 서명하는 거라며 자신은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부 사이의 추가 협의를 통해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납니다. 국회 입법 논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찾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인 건데 파월 의장은 의장 임기가 끝나도 연준에 남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6%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이후에 숨 돌리기에 나선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12명 위원 중에 10명이 동결의 표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여전히 다소 많이 오르고 있지만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금리 상태에서 당분간 경제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see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gress toward both our maximum employment and 2% inflation goals. 시장 전문가들의 70% 이상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기소 압박을 받고 있는 파월 의장은 대통령과 갈등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의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 관례대로 사퇴하지 않고 1년 반 남은 이사 자리를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No, and I really once again have nothing for you on that either.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결정에 대해서 아직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오늘 금리 동결이 예정됐던 수순인 만큼 3대 지수 모두 0% 안팎 보합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주리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페이어 소방국은 어제 새벽 6시 40분쯤 퍼킨스 요양센터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직원을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길이 이미 건물 전체로 번져 내부 진입이 어려웠고 화재는 약 1시간 반 만에 진압됐습니다. 화재 당시 시설 안에는 모두 6명이 머물고 있었으며 휠체어를 탄 입소자 등 나머지 3명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과 강추위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는 텍사스 동부에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테네시주 내슈빌까지 확산됐습니다. 현재 약 1억 명이 한파경보 영향권에 놓여 있고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기록적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We'd be looking at a while before a lot of people see power, even potentially into next week. And with the weather right now, that's a concern. 미시시피주에서는 주 방위군 500명이 투입돼 폭풍 잔해 제거와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전력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에서 차량에 체인을 연결해 매장 안에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을 통째로 뜯어가는 대담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공개한 보안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지프 차량에 체인을 걸어 가게 안에 ATM 기기를 순식간에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용의자 5명을 포함해 최대 7명으로 추정되는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10곳이 넘는 업소를 습격해 현금과 상품 등을 털어온 연쇄 절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와 나스닥이 강보합세를 보였고 S&P 500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나타나며 소재가 1% 넘게 올랐고 에너지도 상승한 가운데 헬스케어가 1% 빠졌습니다. 오늘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7,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는데요. FOMC 위원 2명이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지난 회의 이후 경제활동 전망이 분명히 개선됐다며 금리 결정은 회의별로 판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연준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한 가운데 베선트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 후보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리 동결 소식과 달러 약세 속에 금 가격은 온스당 $5,300를 돌파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ASML의 반도체 장비 주문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와 TSMC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 애플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물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11%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한 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애플이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간 해독과 면역 조절은 물론 미백 탄력 피부의 절대 강자 백옥주사의 원료 글루타치온.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모발과 연골, 손 발톱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콜라겐.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유한 건강 생활과 셀리온이 공동 개발한 획기적인 신상품. 피부 탱탱, 관절 튼튼. 글루타치온 콜라겐 젤리 스틱. 213-738-1188. 맛도 아주 좋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4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6년 봄학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4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2026년 봄학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15주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기는 한국어 과정과 한국문화 과정을 포함해 총 36개 강좌로 운영되며 단별 최대 18명의 학생과 체계적인 강사진 선발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가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빈소를 마련해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LA협의회는 민주평통 LA협의회 사무실에 빈소를 마련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조문객들의 분양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도 노크러스3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다음 달 28일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일대에서 2026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꽃차 행진과 전통 공연 등으로 한국 설 문화를 알리는 겨울 축제로 꾸며집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역 주민과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클로스터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장모 씨가 제설용 빗자루로 이웃을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 오는 4월 11일 조지 메이슨대와 열린문 한국학교, 베델 한국학교 등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워싱턴 한국교육원은 접수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성적은 5월 29일에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영실 교육원장은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과 취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장학금과 연수 프로그램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일대학교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예일대는 올 가을 입학생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가정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 가정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와 식비를 포함한 모든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버드대와 펜실베니아대 등 미국 주요 명문대들이 학비 부담 완화에 나서는 흐름의 일환으로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부유층 증세와 무상 보육 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대규모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증세 권한을 가진 주 당국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와 차기 회계 연도에 100억 달러가 넘는 재정 부족이 예상된다며 금융위기 이후 전례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난 해소와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고소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정책연구소는 대규모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한 반면 일부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기업 이탈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삼 좋은 건 이미 다 아시죠? 홍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미국에서 체중 감량과 당뇨 치료에 쓰이는 주사형 약물을 둘러싼 집단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을 만든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현재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연방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오젬픽과 위고비 같은 약물이 소화 기능이 멈추는 이른바 위마비를 비롯해 장 폐색과 극심한 구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임상시험과 장기간 사용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모든 위험은 FDA 승인 라벨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매매 계약을 맺고도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운데 4만 건 이상이 취소돼 계약 파기율은 1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달보다 높고 레드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과 늘어난 매물로 매수자들이 더 신중해지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런 흐름 속에 연초 주택거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어제 오후 열린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의 의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사치품으로 자신을 꾸미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구체적 역할 분담 등이 없었고 무상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항소 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서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재판부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선고 내내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릴 땐 변호인들이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은색 코트에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흰 마스크를 썼고 머리는 뒤로 묶었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자 성어를 언급했습니다. 형무등급 그리고 추물이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나타내는 유명한 라틴어 법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고개를 숙이고 듣던 김 여사는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변호인은 김 여사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변호인은 김 여사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셔서 뭐 이렇게 말을 바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상태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변호인은 미소를 보였고 특검팀은 공판 내내 굳은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의 선고 공판에 재판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규모 경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했는데 김 여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이들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써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점과 이후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명품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최측근인 권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요원들의 과도한 집행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용, 자유, 절제, 미국의 전통적인 미덕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